208페이지로 갈게요. 좀 색다르게 사회복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런 문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마인드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가장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사천늑도에서 발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청동화폐가 출토되었습니다. 발양뿐만 아니라 사천늑도에서 발양전과 어수전 두 개 다 발견됐죠. 발양전, 어수전. 즉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통상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네. 좀 색다른 문제였죠. 이 문제는요. 이 당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고기 발견했다. 동삼동을 알다시피 신석기를 대표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지상가옥이 나와버렸으면 청동기가 돼야 되겠죠. 주춧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어린아이 뼈를 흥수하려 한다. 흥수하려 한다. 이건 단양 수양계가 아니고 청원 두루봉입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어린아이 뼈가 발견됐죠. 단양 수양계에서는 주목도끼입니다. 주목도끼하고 순배찌리기가 발견됩니다. 단양 수양계에서는 구석기 전기거하고 구석 효기 물건이 동시에 발견된 게 단양 수양계죠. 이렇게 잘 보지 않는 부분들이 출제되면 여러분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기출을 좀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울주방구대는 주로 고래라든가 우리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먹었던 것들, 이렇게 잡아서 먹었던 것들 주로 많이 그려졌죠. 뭐 고래도 있고 거기에 뭐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진 게 울주방구대입니다. 사각형 또는 방표 모양의 그림이 주로 그려졌다. 이것은 울주방구대가 아니고 고령입니다. 고령 장길이하고 양전동이 됩니다. 네. 고령 장길이와 양전동.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사각형 또는 방패. 일종의 이걸 갖다가 기하학적 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 정확하진 않다는 뜻입니다. 기하학적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답은 7, 문제 2번 갑니다.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가장 옳은 겁니다. 신라가베이는 만장일치 원칙입니다. 맞죠? 협의의 의장은 상자평이다. 상대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상자평은 백제죠. 백제의 상자평, 내신자평이라고 그러죠. 2번 백제는 관품 구별에 따라서 자단 비녹의 공법을 이었습니다. 자단 들어가네요. 광종입니다. 고려 광종입니다. 백제는 자비청이겠죠. 바꾸자면 신라가 자비청항이 되고 백제는 자비청, 고려 광종이 자단 비녹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신라는 진덕 요왕 때 집사부와 창부를 통해 정무기관인 품주를 설치하였습니다. 품주를 설치한 건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고요. 선덕여왕 때 품주가 분화됩니다.
분화됩니다. 집사부와 창부로요.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됩니다. 집사부는 주로 군사 기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창부는 재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별표예요. 별표 한 3개 정도.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죠. 특히 각 시대의 행정 파트가 나오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봐보시면 에오세 이렇게 진흥왕 품격이 있죠. 진품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집창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진품, 선덕, 집창 이렇게 오시면 돼요. 시험용이 지극히 시험용입니다. 그럼 어떤 역할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집사부, 군사기밀, 창부, 재정에 대한 얘기. 4번 국상, 디데로, 망리 등은 고골에서 최상의 직위를 말합니다. 맞죠? 그 고구려에 대한 얘기 처음 주장하는 게 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국상은 설치한 것은 처음 설치한 건 신대왕이죠. 처음 설치된 내용은 신대왕 때. 그리고 이색이 고국 천황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후부터 이렇게 국상. 그 다음에 대대로 6세기 등장하죠. 대대로. 마지막이 뭐예요? 망리지. 7세기 등장하죠. 7세기. 특히 이제 연개소문 같은 거 대망리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고구려, 국상, 대대로, 망리지. 문제 3번 가도록 합니다.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육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독립협회 활동 내용입니다. 1번 예국인에게 기대지 않냐고 관민이 동심협력하여 전제항권을 경고해야 할 것. 2번째, 전국의 재정은 국내부 내장원으로 이석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받을 것. 이건 강무개혁입니다. 전국에서는 국내부 내장원으로. 동의협회에서는 재정을 어디서 하자고 얘기합니까? 탁지부에서. 탁지부에서. 앞에 가보개혁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탁지 아문에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패스합니다. 문제 4번, 다음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고운 빨간빛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략, 곡식을 쌓아두고 그곳으로 진귀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간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사실을 두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문제 4. 세자는 그 유명한 소현세자. 2번째 밑줄에 임금은 그의 아버지 인조가 됐습니다. 이 둘 사이는 부자지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아담시알과 만나 결혼했다. 그렇죠. 아담시알과. 그래서 그 과학기구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만원경, 쌍안경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세계 지도 뭐 이런 것들. 포로 갑니다.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한 멸시로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한양녀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되게 아픈 단어죠.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온 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되게 나쁜 의미로 사용돼요. 네, 나쁜 의미로 사용됐다. 네,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정절을 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끌려갔다 무슨 짓을 당했는지 몰랐다. 근데 그 여자가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창피하다. 가족이 수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게 한양년, 이렇게 우리 한양년 썼던 용어들이, 그래서 요즘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인데요. 네, 되게 좋지 않은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소, 심양관은 예의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4번 임금,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추진하였다. 북벌론 나오면 누군지 아시죠? 네, 효종임금입니다. 목적은 뭐죠? 전권 유지 목적이죠. 북벌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밑줄 친 이 주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운봉을 넘어온 운봉이 밑줄 긋습니다. 운봉은 지산에 있는 거고요. 네. 운봉하면은 우리 이성계 장군 고려 말에 네, 황산 전투를 떠올려되고 아지발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운봉을 넘어 땡땡 중략.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 살아 도망가는 자는, 애구들을 얘기하는 살아 도망가는 자들은 7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해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성계가 오늘날의 남원 지산이죠. 지산 운봉에서 젊은 장수 아지발도를 사살한 내용. 옳지 않은 것. 그들로부터 개경을 수복한 정세훈, 이방실, 김득배는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되었다. 이건 공민왕 때 흥왕사에 배운 이야기입니다. 공민왕이 홍고적인 침략으로 안동까지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개경으로 왔죠. 근데 개경이 전부 불탔죠. 그래서 멀쩡한 절이 그나마 흥왕사밖에 없었어요. 흥왕사에 머물고 있었죠. 이때 권문세족과 손을 잡았던 김용에 의해서 김용과 그 다음에 권문세족 힘을 합쳐서 공민왕을 암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된 시절, 흥왕사의 변 또는 김용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 이성계의 이 내용과 전혀 옳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1번이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문제 6번 성악지묘. 아까 문제 한번 나왔죠. 1년 전에. 같은 연도군요. 성악지묘. 저자 율곡 2입니다. 문제 6번. 우리 알다시피 군주론이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 항은 되게 자율적인 면을 되게 강조하죠. 자율성을 강조하죠. 왕이 될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알아서 해야 된다 생각십도. 2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강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강제성을 읽습니다. 자, 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되겠죠. 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하여 이의 자발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했다. 네, 주리론은 이황입니다. 율곡 이는 주기론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잡아야 되겠죠. 주리, 주기 기본적인 거니까. 이연적으로 출발해서 이항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되고요. 주기는 서경도에 출발해서 이렇게 율곡 2로 가장 기본입니다. 뿌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게 우리가 명종 이후부터 인격적인 난이 되기로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어요. 고려 말에 들어온 쉬운 성리학이건 어려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성리학 어떻게 머리로만 공부하는 학문이 되고 말이에요. 관념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리학들이 관념화되더라. 관념화가 시작되더라. 되게 불편한 공부죠. 요즘 생각해보면 아니 머리로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렵죠. 저게 철학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사람 철학 공부하려도 되게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다 이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필수 과목이었다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게. 자, 신화는 성학을 군주에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향약의 전국 시행, 수미법칙을 주장했습니다. 향약, 해주 향약, 서원 향약이죠. 해주, 서원, 청주죠. 항해도 관찰사로 갔을 때, 서원에 목사로 갔을 때 향약을 만들어서 보고하기 시작했다. 조광조는 가져오는 데 역할을 했고 이항과 이인은 이렇게 지방에 널리 실천을 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처음 가져온 향약을 뭐죠? 여시향약 기억하시죠? 이항은 어떻게? 애안향약, 이인은 두 가지 해주, 서원향약 실천하신 분들 이항과 이인은. 근데 우리 알다시피 향약은 되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배웠다고 학교 시절에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보통 향약은 되게 덕목이 4대 덕목이 있으면 와 좋다. 근데 실상은 그렇진 않죠. 제지사족들이 이걸 다 운영하게 된다고. 지방에 있는 제지사족들이 농민들 그 밑에 사람들을 통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향약이 되겠죠.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를 편찬하기도 했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조약에 해당되는 것은 1번 1조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 동시 철병한다. 1번 질문 하나만 가지고 알아야 돼요. 가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지면서 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두 번째, 청일 양국은 조선 국왕의 군대를 교련하여 자유할 수 있게 하되 예국 무관 1인 내지 여러 명을 채용, 두 나라의 무관은 조선에 파견되지 않을 것.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 됩니다. 1번 1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1조의 별표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8번 정약용에 대한 얘기. 토지제에 대한 설명이다. 일부이다. 기억과 너네들의 옳은 말. 자, 기억은 시행할 수 없다.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이 법은 모두 한전인데 수리시설을 갖추어지고 매벼와 찰벼가 맛이 없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이것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 내놓으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에 이미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단답형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 지문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전인지 정전인지 여전인지 모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이게 정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전을 얘기하게 되면 1번, 3번 일단 끄가 되겠죠. X죠. 들어갈 수가 없죠. 두 번째, 여전인지 균전지를 봐야 되겠죠.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해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이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다가 명년에는 을을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만 차이는 산수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도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마다 묘마다 달라 한정이 없으니 어떻게 균등하겠는가. 균전해야 됩니다. 균전제 되는. 답은 4번. 정전을 풀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9번. 파견 순서입니다. 볼까요? 1차 수신사 76년입니다. 1870년. 이건 다 연도 암기해야 됩니다. 1차 수신사 76년, 2차 수신사 1880년, 김홍집이죠. 조선책략과 조정. 이 정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조사시찰단. 좀 뜸이 있죠. 81년입니다. 81년, 일본에 갑니다. 원래 출발점 뭐라 해야 돼요? 신사, 유람단. 그 다음에 영선사죠.
같은 해인데 81년 9월이고 앞에 그 심사 이룬단이 81년 4월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보빙사 83년입니다. 보빙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 생각하는 게 보빙사예요. 보빙사가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땡큐라고요. 땡큐에 대한 답례가 나와야 되겠죠. 문제 10번. 다음 지문이 가리킨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 방문국을 설치하고, 핵심이죠. 인쇄소입니다. 방문국에 처음 만든 신문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한성순보죠.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84년 창간. 한문입니다. 맞습니다. 한문 제로 발간. 답은 1번입니다. 문제 쉽습니다. 두 번째, 국한문을 혼용, 내용에 따라 한글 또는 한문을 쓰기도 하였으며 독자층을 넓혀가야겠다. 이게 한성주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 한성주보입니다. 한글판, 영문판을 따로 출판하여, 종이신문이네요. 안 봐도 되겠죠.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 일간적 유학자들이 주로 많이 받은 수신문이죠. 황성신문이다. 황성신문이다. 옆에 저거 밑에다 황성신문 나오면 또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제국신문이지. 밑에 제국신문 적어야 돼. 제국신문. 여성들이 주로 보는 한글신문에 적어놓는데 제국신문. 그래서 이걸 암신문이라 불러. 네, 한문이 들어가면 손님들이 본다. 수신문, 남성들이 본다. 여성들이 본다고 하면 암신문. 그 대표적인 게 한글신문, 제국신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가죠. 거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낱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 중류층이 자리 잡고 중앙간청의 말단 서리인, 자, 중앙간청의 관리를 서리라 불러요. 그 다음에 서리에서도 더 낮은 간직을 잡류라고 불러요. 이 서리는 조선에 그대로 넘어옵니다. 서리하면 조선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때, 대전합하신 사람들하고 부정부패를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이 서리입니다. 대동법 나올 때 무조건 서리가 나올 거예요. 궁중 실무 관리는 남반이라고 합니다. 남반. 궁중의 실무 담당 남반. 훗날 후기가 되면서 원간섭기가 되면 이 사람들 내시로 명칭이 불려지죠. 남반. 하급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 등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풀겠습니다. 12번 가보죠. 다음 중 고조선의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보겠습니다. 중국적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산해경이 8세기입니다. 가장 빠릅니다.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8세기 산해경. 여기에 동이계 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이계. 우리나라를 동이족으로 포함된다면 우리 고조선도 여기 포함되겠죠. 중국에 우리 표현한 걸 동이족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냥 관자는 7세기입니다. 이때 처음 고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관자에 고조선과 중국의 제나라와의 교역이 나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는 제나라와 교역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죠. 두 번째, 삼국지 통일전에 인용된 일학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호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은 이 당시에 강력한 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부왕과 준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이 존재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이 단어가 틀린 점이죠. 4세기에 되면 강력한 왕이 등장하죠. 부왕, 준왕 중에 강력한 왕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 기원전 2세기 초 이만은 고조선의 망명에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정확하게 맞고요. 이만 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였고 이 지역에는 한의 군현이 설치됐다. 즉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13번. 다음은 지문과 관련된 단체 활동을 옳은 것.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강공리, 정탐로, 매국적 적의 일치시설물, 이 밖에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재 혁명운동을 방해한 자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 운동을 안하 증상하는 자를 폭력으로 대응할지다. 의일단에 대한 것. 일본 요인을 암살하는 것. 중요 건물들을 폭파하는 것들. 보통 우리 뭐 총독부라든가 동척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로경찰서라든가 일본 애들이 세웠던 건물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폭파시키는 내용들이죠. 보통 우리가 5파괴 7가살 이렇게 주장하죠. 중요 시설 7개를 파괴하고 중요 인사들 7명을 암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의일단입니다. 옳은 것. 32년 1번입니다. 32년 이봉창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 이건 한인 애국단. 마찬가지로 윤봉길도 2번도 한인 애국단. 3번 박지혁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착. 밀양경찰서는 최수봉. 부산이 박재혁. 밀양이 최수봉. 의일단 활동 중에 제일 빠르죠. 빠른 측에 속하죠. 20대 초반이니까 이게. 의일단 자료에 보면 그대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법은 부산경찰서 비읍, 박재혁 비읍, 나머지는 밀양의 최수봉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가죠. 1926년 나석주는 식민지 대표 착취기관인 식사은행과 동척에 들어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 성공하지는 못했죠. 본인도 총격전을 통해서 총격에 맞고 사망에 맞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통일신라의 사회와 경제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했다. 신라의 중대죠. 대표적인 것들이죠. 성덕왕 때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일종 이민정치죠. 헌강왕 때 노급이 부활되고 경덕왕 때 관료전이 폐지되었다.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우리 경덕왕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덕왕 때 뭐예요? 노급이 부활되고 관료전이 폐지되잖아요. 틀린 지문입니다. 다 맞으라 주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헌강은 우리 참가로 9세기 중반 인물입니다. 지금 경덕왕 시기는 8세기거든요. 8세기 중후반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대도 맞지도 않고 내용 자체도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 공무원 월급에 대한 얘기가 너무 쉬워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는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을 대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민정문서, 오소경 중에 통일신라의 서원경이었고 그 동네는 오늘날의 청주였더라. 이런 것도 나오겠죠. 이렇게 민서청, 민정문서 서원경, 오늘날의 청주. 이걸로 말장난 칠 거야. 청주, 충주. 틀리면 안 돼, 이러고. 민서청. 그래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15번 가죠. 다음 귀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오라총간 목구던 국경을 조사하는 교지를 받아 이것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관으로 경계를 정해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백두산 정계비. 우리나라에 박권이 파견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조선과 청해 대표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 채, 아니요, 답사 후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사해야죠, 당연히. 이런 게 문제라고 됐단 말이에요. 토문강 이치, 간도 기속 문제와 관련이 되었다. 되게 복잡하죠. 토문 이치가 우리는 송하강을 보고 전해들은 뭐로 봐요? 두만강을 보는 문제가 심각하죠. 국경지역 조선인의 산삼채취나 사냥의 비건립의 한 배경이 되었다. 산삼이 체크하면 되죠. 산삼 한 뿌리 피면 어떻게 1년 농사 맘먹은다고. 그래 사람 농사보다는 산삼 키려고 전부 다 백두산에 올라가는 거죠. 4번 숙종 때 세워진 비석의 일부 내용이다. 일부 내용 아시죠? 서이, 압록, 동이,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중심으로 한다. 토문 해석이 달라지죠. 중국 애들은 두만강을 얘기하고 우리는 송하강을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직까지도 간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6번. 조선시대에 교육제도에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왕세자는 궁 안에 시강에서 교육을 받았다. 입학은 같이 합니다. 성균관 입학은 같이 하고 교육은 시강으로 별도로 받습니다.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 사람들을 상재생이라고 하죠. 쉽게 해서 과거 폐쇄에서 온 애들 상재생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결혼, 쉽게 해서 우리가 펑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펑크되는 경우는 이제 하재생이 있죠. 하재생. 승보시 합격자들이죠. 승보시 합격자들이 들어옵니다. 하재생이라 합니다. 주로 어디 애들이죠? 서울 사부학당의 성적 우수자들 뿐만 아니라 왕자들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까 1번 지문에 교육은 단교육은 시강을 쓴 궁궐내에 있는 이 정도 잡으니까 기본적으로 더 이상 뭐 이 정도면 너무 많이 한 거죠.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 하나가 더 있었죠. 북학이 있었죠. 북쪽에. 북학이 약간 약해요. 그래서 세종 때 사부로 축소됩니다. 사부학당. 세종대왕 때 사부학당으로. 원래 오부학당이 출발했다고. 향교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되기도 했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저세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산림경제, 색경, 간홍소초, 농가집성. 보죠? 홍만선, 산림경제, 박세당, 색경, 그 다음에 간홍소초, 박지원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온 내용 중에 하나 박지원의 간홍소초입니다. 간홍소초, 정약용이 아니고요. 농가집성, 신속, 신속의 이양법을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농소들 전부 다 모아놓은 게 농가집성.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농소치고 되게 쉽게 나왔네요. 2017년 문제는요. 문제 18번 가볼게요. 고려시대 귀족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귀족 세력은 왕족을 포함한 7품에 5품 이상을 얘기합니다. 틀렸고요.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을 형성하였다. 사림은 우리 16세기 등장하지 고려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답은 3번. 몇 품인가요? 고려는 5품, 조선은 2품. 특별하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3품도 가는 경우가 있긴 하다. 일부 가끔 그걸 대가제라고 한다. 대가제라고도 한다.
4번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하여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아니요. 현 정부 주형 공급법을 통해서 상층 향리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전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2017년에 나오고 2019년에 2020년에도 나왔군요. 두 번 연달아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1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제 민족 분열과 자치운동의 등장에 대응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단결과 통일적 대응을 모색하던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 1926년에 정오의 선언입니다. 계기로 27년 신간회가 발기됩니다. 이어서 서울 청년계 사회주의자와 물산 장려운동 계열이 연합한 조선 민흥회와도 합동할 것을 결의, 마침내 2월 15일 IMC회관에서 신간회 창립대를 가졌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겠는데 되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서 충실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20번 가봅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에서 결정한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죠. 미소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의도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 협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회 임시정부 합의안, 미영중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 결정. 네, 신탁통치 가장 뒤로 가면 되겠는데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것은 그대로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사회복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갈게요. 네.